자,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선생님 지금 오전에 여기 북일고라고 여기 북일관이 있어. 우리 명인학원에 북일고 바로 앞에 있는 북일관이 있는데 요거 봐봐. 이번에 나왔던 중간고사 시험 문제야. 요 그림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 그치? 바로 너희들 지금 보고 있는 시험지 있잖아. 오케이? 돼? 그러니까 선생님 저 북일고 안 갈 건데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학교 시험 문제가 다 이렇게 나와. 사실 오늘 선생님이 지금 시험지 보면 뭐라고 써있어? 오늘 시험지 그렇게 써있지 않아?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를 들어서 1번 봐봐. 거기 위에 보면은 2020년 고등학교 1학년 11월 교육청 9번 이렇게 있지, 그지? 지금 여기 6문제 다 교육청 문제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년 되면 전국 모의고사라는 걸 봐. 그러니까 중학생은 전국 모의고사가 없어. 고등학생 때부터는 전국 모의고사가 생겨.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주로 교육청 모의고사를 봐. 쉽게 말하면 주관하는 주제가 어디냐면 인천교육청, 부산교육청, 서울교육청 뭐 이런 식으로 시나 아니면 특별도 같은 데서 관청하는 교육청에서 시험을 보는데 고3이 되면 갑자기 거기에 추가적으로 2개 생겨. 뭔지 아는 사람? 6월하고 9월에 그래 맞아. 쉽게 말하면 뭐야? 학력평가라는 걸 봐. 돼? 그건 어디서 하는 거야? 나라에서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교육평가원이라는 자사거든. 그 시험 점수로 실제로 대학교 어디 갈지를 대충 점쳐볼 수 있단 말이야. 됐죠? 참고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전국 모의고사 교육청이나 전국 모의고사 문제를 시험에 많이 내. 특히 내가 여러분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계속 이혼이나 계속 우리 주기율표를 암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 공부 좀 하거든? 지금 보면 현우가 대충 봐봐. 다 맞았지? 현준이 다 맞았지? 다 맞았지? 그지? 다 맞았지, 그지? 돼? 봐봐. 이 친구 공부 좀 하거든? 오늘 배울 내용이야, 화학 부분. 거기 다 틀렸어, 2개.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 뭐냐면 여러분이 통합과학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통합과학 배우는 내용 중에 아씨 뭐 이렇게 어려워하는 물리나 화학.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딱 이것도 봐봐. 다 맞았어. 근데 물리 문제 틀렸어. 오케이?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너 어디 틀렸니? 그러면 여기 2개 틀려. 오케이? 근데 애들 여기 공부하면 어려워요. 선생님 뭐 자율학화 뭐 중력 가속도 뭐 산화한원 반응 중화 반응 니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내용만 애들이 틀려와. 네? 그래서 학교에서 실제로 이제 오늘도 거기 북일고 애들이 한 10몇 명 되는데 조사를 싹 해보면 등급이 나와. 그럼 시험을 잘 본 애가 누구냐? 누가 물리 화학에서 덜 틀렸냐 이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계속 귀찮아도 써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화학이 1학기 때 나오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2학기 때 또 나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주기율표 안 해오고 이온 안 해오고 이온화식 안 해오는 애들은 1학기 때도 공부를 못했는데 2학기까지 공부를 못했어. 그럼 이게 재작년까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고등학교 1학년만 망치면 되거든 씨부랄. 그냥 2학기 때부터 잘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재작년부터는 의미가 없어. 왜? 이거 갖고 수능도 볼 건데? 그잖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왜 계속 귀찮게 주기율표를 외우라고 시킬까라는 거지. 이걸 못 외우면 아무것도 못하지 앞으로. 주기율표를 못 외우면 원소교를 못 외우고 원소교를 못 외우면 이온을 못하고 이온을 못하면 이온화식을 못하니까 오늘 배울 산화하고 환원, 중화반응, 산과, 염기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완전 쉽게 말하면 계속 맞물려 있는 거야. 뭔 얘기 이해돼요? 게다가 부상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화학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해야 되는데 선생님 얘는 수능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신은 들어간다며. 그죠? 여러분 이게 과학 내신은 절대평가가 아니야. 상대평가야. 돼? 특히 그냥 알아도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하고 재수생은 물리를 가르치는데 실제로 고려대학교에서 올해 발표한 입시 요강에 2028학년도 니네가 니네 선배지. 2028학년 때부터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무슨 전기공학과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써있냐? 필수 이수 과목이 있어. 그럼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물리화학이라고 써있어.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야? 너 고등학교 때 물리하고 화학 선택 안 하면 무슨 얘기야? 너 우리 과를 지원할 수가 없어 라는 거야. 오케이? 돼? 그래서 지금 고려 한번 들어가서 나 혹시 저 고려대학교 갈 사람 한번 찾아봐. 참고 선생님이 이번 추석 때 시간이 많아갖고 우리 애들 데리고 고려대학교 한번 갔다 왔거든. 안암동이라고 해서 종로 바로 옆에 있어. 서울 이렇게 보면은 강북, 강남이야. 그다음 여기 집이 송도거든. 여기를 쭉 가면 뭐 을지로 있고 종로 있고 그 옆으로 좀만 가면 여기가 바로 안암동이라고 고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애들 뭐 사진도 좀 찍어주고 했는데 고려대학교 사이트 들어가갖고 2028학년도 입시 요강이라는 걸 딱 눌러봐. 그러면 고려대학교의 모든 과들이 쫙 있고 여기에 필수 이수 과목이 나와. 80%가 이 과는 물리화학이야. 오케이? 선생님 저 안 할 건데 그냥 저 그냥 지구과학이나 이런 거 좀 하면 안 될까요? 안 가려고? 그잖아. 그럼 연대도 가서 들어가서 찾아봐. 연세대도 한번 들어가서 찾아봐. 연세대는 85% 정도 돼. 조금 더 높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진짜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사실 입시에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말 이해돼, 현준아? 무슨 말이 되겠지?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못 외운 친구는 다시 한번 또 쓰면서 외우자고. 자, 우선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 이거 1번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 자, 1번 가가 삼엽충이고 나는 고살입니다. 자, 물어볼게. 삼엽충은 무슨 화석이야? 표준화석이야. 표준화석이 뭐야, 얘들아? 표준화석. 자, 요거 봐봐, 얘들아. 표준화석이 여기가 분포 면적이라고 할게. 분포 면적. 여기가 생존 기간이야. 생존 기간. 그럼 생존 기간은 짧으면서 분포 면적은 넓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쫙 퍼졌다가 다 뒤진 거야. 오케이? 쉽게 말하면 시대를 대표하는 요게 바로 표준화석이야. 그럼 생존 기간은 아직도 길고 분포 면적은 특정한 곳에서만 살아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시사화석이야.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삼엽충이고 여기가 대표적인 게 고살이야. 오케이? 자, 문제 풀어볼게요. 가는 고생대 살된 생물의 화석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생대 때 한 4가지 있거든요. 대? 갑주충, 필석, 삼엽충, 뭐 방추충 이런 애들 다 요쪽 애들이야. 됐지? 자, 그 다음 기억맞고 니는 주로 따뜻하고 습한 강 외워야 돼. 이게 바로 누구야? 고살이란 말이야. 됐죠? 그럼 예를 들어 산호는 뭐야? 얕고 따뜻한 바다. 오케이? 됐지? 외워둬. 자, 그럼 기억, 니은은 모두 육지에서 퇴적된 지층에서 삼엽층은 어디 있었어? 바닷속에 있었어.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다. 특히 이번에 여기 봐봐. 북일고등학교 시험에서 나왔는데 고생대는 대부분 물 밑에 살았어. 됐죠? 그러다가 성캄브리아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 성캄브리아에 남세균이 생겨.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가 발생하면서 이 산소를 통해서 오존이 만들어지고 오존층이 생기면서 자외선이 차단돼. 그럼 드디어 고생대에서 뭐가 생겨? 육상식물이 나오게 되는 거야. 왜? 드디어 자외선이 없으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나오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여기 시험 문제야. 여기 이렇게 써있어. 그 뭐라 써있냐 봐봐. 그림은 대기 A층이 형성되면서 지구 환경이 가에서 나로 변한 모습이다. A층의 이름과 A층이 형성된 지질을 세려. 자, 그래 봤더니 자외선이 막 들어왔는데 나가 되면서 자외선이 못 들어와. 그럼 뭐가 된 거야? A의 이름은 오존층이며 이 오존층은 바로 고생대 때 형성됐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만약 이걸로 추가로 해볼게. 그럼 이거 갖고 생물은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드디어 육상생물이 뭐였다? 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래서 1번 답은 3번이고 2번. 자, 그 선생님 이런 얘기했어. 이 남세균의 어떤 분비물 같은 거나 이런 유체들이 남아갖고 단단해진 게 바로 있어. 그게 2번이야. 바로 뭐야? 스트로마톨라이트죠. 됐어요? 선생님 이거 어디 있다고 했어? 호주에 있다고 했죠. 호주. 샤크만. 상어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에 있대. 자, 그래서 거기 A는 광합성으로 발생된 산소와 대기 중으로 공급되면서 오존층이 형성됐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A는 남세균 맞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게 남세균이야. 그럼 기억 과정에서 빛에너지를 통해서 양분을 합성한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광합성 뭐야? CO2와 물이 만나서 여기다 빛을 비추면 C6H12O6 자, 바로 포도당 같은 양분을 만들어내면서 산소가 나오는 거야.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봐봐. 니은
기억 광합성 과정에서 비대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들어낸다. 그죠? 자, 양분에다 써봐. 양분이 뭐라고요? 포도당. 이런 거 중학교 때도 나오는데 얘들아. 광합성하면 포도당을 보통 뭘로 만들어? 녹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해놔. 돼? 근데 포도당으로 그냥 저장을 하는 애들이 있어.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는 양파야. 돼? 양파 먹어봤어? 생양파? 매운맛도 있지만 단맛도 있어. 왜 그럴까? 포도당이 그대로 있어서 그래. 실제로. 오케이?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지. 그럼 이런 거 봐. 선생님 왜 녹말로 저장을 해요? 야, 니네 생각해봐. 니네가 쌀을 추수했는데 곡간에다 쌀을 하나씩 놔둬봐. 불편하지 않겠니? 그죠? 그러니까 한 가마로 이렇게 해갖고 옮겨놓는 거야. 왜? 편하잖아. 그죠? 그럼 녹말 형태를 이동시켰다가 밥 먹을 때 뜯어갖고 뿌려갖고 먹으면 되지.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니네 몸에서도 대부분 다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하거나 운반을 해. 근데 몸 세포로 들어가면 우리가 에너지를 끄집어낼 때는 포도당으로 다시 만들지.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니네 생각해봐. 니네 밥 먹어? 포도당 먹어? 니네 밥 먹잖아. 그지? 밥이 녹말이야. 그럼 밥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 잘게 쪼개져. 이게 소화야. 그래야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하지. 근데 흡수를 할 때는 왜 작게 만들어요? 아니 흡수를 이따만큼 해봐. 그럼 어떻게 흡수를 할 거야 우리 세포에서? 그죠? 세포할 땐 작게 쪼개. 그래놓고 얘를 먹어서 피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너무 많으면 안 돼. 그게 바로 당뇨병이야. 그러니까 얘를 간이나 여러 간데 가서 녹말 형태로 저장해 놓는 거야. 왜? 따뜻하게 나중에 쓸 때는 끄집어내면 되는 거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돼? 그러니까 그런 식의 메커니즘이야. 이게 양분이야. 그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식물은 밥을 안 먹어. 왜 안 먹지? 양분을 만들잖아. 우리 밥을 왜 먹어? 우리가 씨발 광합성을 어떻게 해? 니네 나가갖고 새끼 이산화탄소 숨쉬고 막 물 처먹으면서 햇빛하다 이렇게 있어봐. 그럼 광합성 돼? 밥 안 먹고 말도 안 되지? 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동물이나 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얘기야. 무슨 이해되죠? 양분을 실제로 못 만드니까. 자, 디귿. 그럼 미행 과정된 이후 바닷속의 생물이 디귿 별표 쳐라. 너무 중요한 얘기. 아까 얘기했지. 자, 이번 문제 자체가 너무 중요해 얘들아. 봐, 여기 부길고등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 봐봐. 자, 3번. 그럼 어느 시기에 형성된 판계. 얘들아, 판계화가 언제 만들어졌지? 써봐. 고생 대 말. 얘들아, 판계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중현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이거 생기면서 생물이 뭐였지? 다 멸종했어. 아니 선생님 그때 얘기했잖아. 폐렴기 대멸종, 즉 3차 대멸종. 생물 종의 90% 이상이 다 뒤져. 이게 왜 생겼냐? 생각을 해봐. 애가 판계하고서 쫙 해갖고 딱 밑을 다 막아버렸어. 야, 니네 사우나 들어갔는데 거기다 잠바 입어봐. 그럼 니네 열나갖고 뒤져. 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열물질들이 막 막혀 있으니까 막 터지고 막 중국 수완성 이런 데 막 화산이 터져갖고 다 뒤진 거야. 돼? 그래서 3차 대멸종을 하나만 여러분들 누가 없어졌다고? 1차, 2차도 견뎠던 애들이 삼엽충이야. 근데 3차에서 삼엽충이 다 뒤져. 오케이? 3차 멸종에서 남은 새끼 몇 대 게 없다니까. 지금 얘기했잖아. 남은 새끼 모기하고 바퀴벌레라고. 오케이? 삼엽충도 이때 다 죽는단 말이야. 이거 외워야 돼. 시험에 나와. 알겠죠? 자, 어쨌든 기억. 가에서 판계하는 A에 퇴적된 메모드는 언제야? 써봐. 메모드 언제야? 현준아. 신생대야. 그죠? 자, B 공룡은 어디야? 그건 중생대야. 그죠? 삼엽충은 고생대. 그러니까 A가 아니라 누구 해야 돼? C가 돼야지. 자, 기억 꺼져. 그럼 인류의 조상은 C가 퇴적될 때 뭔 소리야? 우리 인류의 조상 쉽게 말하면 뉴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어디야? 신생대지. 그죠? 가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니은 꺼져. 그럼 디귿. 나에서 중생대에 퇴정됐지. 그렇지. 이게 바로 뭐야? 공룡. 우리 중생대 두 개 말해요. 누구 있었어? 공룡하고 또 뭐 있어? 미연아. 암자로 시작해. 암모나이트. 네? 암모나이트 화석을 저기 쿠팡 들어가면 팔아. 암모나이트 화석해서 한번 쳐보면 팔아. 되게 흔해 나름. 그래서 비싸지 않아. 근데 이제 니들이 그걸 갖고 다니는 것도 웃기지, 그죠? 네? 그래서 공룡 화석은 안 팔아. 공룡 알 화석은 있긴 있거든. 근데 그런 건 거래가 안 돼. 참고로 우리나라 전라남도에서 공룡 알 화석이 엄청 나왔어. 네? 우리나라 진짜 병신들이야. 공룡 알 화석이 공룡 알의 자국들이 남아있단 말이야. 공룡이 알이 단단해진 것도 있고. 진짜 가보면 난 가보진 않았는데 우리 저기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여기다가 요렇게
삥 같은 거 해갖고 이렇게 띠둘러놨대. 들어가지 말라고. 씨발 그럼 누가 안 들어가? 다 들어가지. 그리고 들어가고 막 거기 깨트리고 해갖고 다 가져갔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바보 같아. 야, 얘네 이태리 가봤니? 돼? 이태리 가본 사람. 이태리의 주 수입의 절반 이상이 뭐야? 관광산업이야. 돼? 이태리 가보면 얼마 짱는지 알아? 길거리에 화장실도 없어. 돼? 그럼 오줌 마면 어떻게 돼? 카페 들어가야 돼. 그럼 돈 내고 해야 돼. 돼? 걔네 관광객들 오지 말라고 해. 걔네 지하철도 안 들어. 왜? 사람들이 하도 오니까. 그잖아. 건물 같은 거 망가지면 어떡할 거야. 거기는 한 발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 콜로세움 있고 한 발로 가면 뭐 여기 무슨 안간선 있고 여기 한 발로 가면 다 문화재야. 그러니까 이걸로 주수입이야.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하나도 보존을 못하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 그잖아. 그래서 아무거나 해쳐서 그건 쿠팡에 가면 꽤 많이 팔아. 뭐 사봐. 재밌어.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4번으로 가볼게. 자, A 말에 판기아가 형성돼. 언제야? 고생대야. 급격한 환경 변화가 생겨. 그 결과 뭐가? 자, 삼엽충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가 대멸종한다. 1번이 되겠죠. 자,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고 꼭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5번. 여기 지금 6억 년 전부터, 그림은 6억 년부터 현재까지 생물 과의 수와 대멸종 AB를 나타냈는데, 멸종한 해양 생물수는 A가 B부터. 자, 외워. A가 누구야? 3차 대멸종이야. 3차 대멸종만큼 큰 애는 없었어. 자, 그럼 말해봐. B는 누구야? 두 개만 외워. B가 누구야? 중생대 말이 일어났던 5차 대멸종이야. 5차 대멸종으로 누구 되죠? 자, 3차 대멸종은 삼엽충까지 없어진 거고 5차 대멸종은 중생대 말이고 공룡이 없어지는 대멸종이야. 선생님 공룡 대멸종 얘기해 줬는데 뭐 했었어? 유카타 반도에 그거 운석 충돌 멕시코. 오케이? 멕시코 위쪽에 유카타 반도 쪽에 운석이 충돌되면서 쉽게 말하면 땅이 지진이 생기고 그 여파에 의해서 공룡이 뒤졌어. 이리듐이라는 원소가 우리 지구에 없어. 근데 걔네들이 외국에 운석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그 유카타 반도를 멀어서 이리듐 양이 죽어드는 걸 보고 아 이건 운석이 충돌을 했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5차가 중생대라는 건 알아야 돼. 자, 그럼 기억 멸종한 핵물수의 관은 A가 B보다 많다가 아니라 A가 더 많아야 돼. 그럼 이 3차 대멸종에 영향을 준 게 누구야? 바로 아까 말했던 자 페른기 뭐였어? 판기아 형성이죠?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야. 디귿 B는 신생대 말 아니야. 언제야? 중생대 말이야. 그죠? 빨리 체크해봐. 자,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했어. 대멸종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야, 대멸종의 의의가 뭐야? 대멸종. 얘들아, 여기 봐봐. 이번에 북일고등학교 서술형 1번 문제가 지구상에서 거의 동시대에 많은 수의 생물이 사라지게 된 사건을 뭐라고 한다. 대멸종. 이게 시험 문제야. 이렇게 나온다고. 문의지 이해돼요? 돼? 그 의의를 한번 얘기해봐. 대멸종의 의의. 대멸종을 하고 나면 새로운 종들이 또 번성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사실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하긴 하겠지만 생물의 다양성이 오히려 새롭게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했잖아. 우리가 중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대규모 지각변동, 쉽게 말하면 부정합이거든. 대규모 지각변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봐. 말이 이렇게 멋지지 이게 바로 대멸종이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대멸종이 한번 일어나게 나면 대규모 지각변동이 일어나면 생물계의 큰 변화. 그러니까 생물계가 왜 큰 변화가 생길까요? 지각이 한번 이렇게 난리가 났었으니까. 이게 두 가지 기준이야. 그래서 야 대멸종의 의의가 뭐니? 그러면 새로운 종들이 번성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는 거야. 지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좋아. 그래서 6번에 기억 생물과의 감소 비율에 A가 이거 아까 했던 거 또 나왔네. 그럼 A가 B보다 크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나는 A 시기에 멸종한 생물의 화석이다. 아니야. A는 3차 대멸종은 누가 없어졌다고? 삼엽충이 없어진 거야. 니은 꺼져. 오존층은 B 아니야. 오존층은 고생대에 생겼어. B는 중생대 말이야. 답은 1번. 자, 넘겨봅시다. 자, 선생님 차곡차곡 하나 써볼 테니까 지금 못 쓴 사람 다시 한번 써봐. 자, 수소이온입니다. 수소이온. 순서대로 그대로 쓸게요. 리튬이온. 자,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자, 그 다음 칼슘이온. 자, 그 다음 알루미늄 얼마야? 알루미늄 얼마야?
세봐 얘들아. 나마 R이야. 세 번째 13족이라고. 그럼 전자를 세게 버려야 되니까 얘가 뭐야? 플러스 3가 이렇게 되겠지. 돼? 자, 그 다음 철이온. 이거 뭐야? 얘를. 자,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 철도 있긴 있어요. 자, 마그네슘 Mg2 플러스. 됐죠? 자, 그 다음 구리이온 구리 Cu2 플러스. 오늘 구리 얘기 또 할 거야. 됐죠? 국회의사당 가본 사람. 어디 있는지는 알아? 국회의사당? 어디 있어 소방아? 여의도라는 데 있거든? 국회의사당 지붕 색깔이 뭔지 아는 사람? 푸른 색깔이야. 그거 구리야, 구리. 오케이?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원래 구리 색깔은 금속 그리는 색깔이 붉은색이야. 돼? 그런데 얘가 이오르로 바뀌면, 즉 산화되면, 오늘 배울 거거든? 산화되면 얘가 색깔이 푸른색으로 바뀌어. 전 세계 건물 중에서 가장 딱 눈에 직관적으로 봤을 때 푸른색 띠는 애가 있어. 미국 뉴욕에 있어. 누구야? 어? 맞아, 자유현상. 자유현상 원래 빨간색이야. 근데 걔가 산화되면서 푸른색으로 바뀐 거야. 국회의사당도 처음에 질 때 지붕이 빨간색이었어. 근데 산화되면서 뭐야? 푸른색으로 바뀐 거야. 오케이? 국회의사당 한번 가봐. 알죠? 나중에. 그런데 안 가봤나? 국회의사당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하고 돔 형태로 돼 있잖아. 이렇게. 현준이 알지? 그지? 옛날에 여기 쫙 열리면 메칸도브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 그런 얘기 안 들어봤나? 들어봤어? 메칸도브이 알아? 아, 몰라? 철인 28호 알아? 니네 씨발 그럼 로봇 뭐 만지고 놀았어? 지원아, 어렸을 때 로봇 뭐 만졌어? 안 만졌어? 뭐 갖고 놀았을 거야 로봇. 뭐 했어? 카봇이 씨발 로봇이야? 카봇이니까 로봇 같긴 하다니. 카봇이면 그럼 자동차가 변신하는 새끼인가? 아, 맞췄네. 야, 너는 뭐 갖고 줬어 그럼? 저 중현이는? 니네 카봇 세대구나. 아, 이거 변신하는구나. 처음 어렸을 때는 레고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레고가 사실은 조금 잘 사는 집에 있었어. 네? 그래서 이 레고가 우리 집에 사실 있었거든. 근데 이 새끼들이 친구 새끼들이 꼭 오면 레고를 가져가 이 새끼들이. 근데 꼭 어디를 가져가면 레고 대가리를 가져가. 레고가 이렇게 생겼잖아. 몸뚱이랑 이렇게 해갖고 팔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대가리를 가져가면 씨발 집에 있는 레고가 다 씨발 모가지가 없어. 아, 진짜야. 네? 자, 그래서 구리 색깔도 알아. 얘들아, 구리 이온 색깔이 뭐라고? 금방 얘기했잖아. 푸른 색깔이라고. 네? 그 금속은 무슨 색깔이야? 붉은 색깔이야. 붉은 색깔. 알겠어? 니네 혹시 에어컨 깔 때 에어컨 이사 가면 에어컨 새로 설치하지, 그지? 설치할 때 그 뒤에 관 있잖아. 관 이렇게 하고 막 테이프로 붙이는 거 본 적 있어? 연야 못 봤어? 이사 갈 때? 집에 에어컨 없어? 본 적 있지? 그 관도 빨간색이야. 구리가 섞여 있다는 뜻이야. 아무튼 그럼 은이온은 여기 봐. 은이온 AG 플러스. 자, 그다음 암모늄이온 NH4 플러스니까. 지금 요거 못 외운 사람들 많아. 그죠? 자, 그다음 아연 뭐야? 아연 현준아, 아연 플러스 몇 가야? 2가야. 그 망설여. 네. 그다음 나비온 나비 얼마? 플러스 2가야. 자, 바륨 잘 못 외우는 것 같아. 플러스 2가야. 자, 틀리고 있나 빨리 확인해 봐.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이온은 이렇게 써볼게요. 염화이온 플로리와이온. 자, 아이오디나이온, 황화이온 마이너스 2가. 됐죠? 그 다음 산화이온.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수산화이온. 자, 수산화이온 오늘 무지하게 얘기할 거예요. 요거 OH 마이너스. 네? 특히 요거 중요한데 엄마. 요 새끼 요렇게 동그라미 쳐놓고요. 요 새끼 요렇게 동그라미 쳐놔. 자, 오늘 배울 건데 엄마. 수용액 상태에서 H 플러스를 내는 걸 산이라고 해요. 산. 영어로 얘가 에이시드야. 에이시드. 자, 얘 무슨 맛 나는지 알아? 얘 신맛 난다. 오케이? 그 선생님 혹시 그럼 우리가 아는 카페 가면 마시는 에이드? 맞아. 레몬 에이드가 이 에이드야. 에이시드를 에이드라고 해.
돼? 그래서 저기 카페 가면은 자몽 에이드 먹어봐. 무슨 맛 나? 신맛 나지? 못 먹어봤어? 레몬 에이드 다 신맛 나잖아. 돼?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오렌지 뭐 레몬 신맛 나는 계열들은 다 뭐야? 다 산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선생님 얘는 뭐야? 얘 수용해. 물에다 녹이면 얘를 내놓는 물질이 있어. 이거 뭐라고 해? 두 글자로? 이게 염기야. 빨리 써봐. 베이스라고 해. 대표적인 염기가 바로 뭐냐? 생선 비린내야. 오케이? 그럼 니네 들어봤어? 산하고 염기가 만나면 중화 반응을 해. 산은 약해지고 염기도 약해져. 그래서 우리가 생선 회 먹을 때 비린내 나면 여기다 못 뿌려. 못 뿌려. 초장을 왜 뿌려? 그래, 거기다가 바로 레몬 뿌리잖아. 그럼 신맛이 쉽게 말하면 중화된단 말이야. 비린 냄새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가끔 집에 보면 뭐 설거지하는데 비린내가 안 없어져. 그 비린내 안 없을 때 뭐 쓰면 돼? 레몬 쭉 즙을 짜갖고 조금만 발라주면 싹 냄새가 없어져. 이런 걸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돼? 예를 들어서 벌레한테 물렸어. 돼? 벌레 물리면 뭐 발라야 돼? 뭐 연고 바르면 되지. 어떤 새끼 된장이래. 씨발 21세기. 그죠? 암모니아 수라는 게 있어. 그거 바르면 돼. 암모니아 수가 뭘까? 염기야. 그럼 벌레가 물린 게 그 벌레가 뭘 물린 거야? 그게 포름산이야.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참 어렸을 때 시골에 쐐기라는 감나무 올라가다 쐐기에 물렸어. 쐐기라는 거 아니? 니네는 본 적도 없을 거야. 처음 들어봤을 텐데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 시골 가면 감나무 같은 데 있는 쏘는 그 벌레가 있어. 선생님 아주 어렸을 때 감나무 올라가다 쐐기에 물렸는데 정말 이만큼 붙더라고. 여기 누가 보면 홍난 줄 알고 할머니가 씨발 된장을 이만큼 갖고 여기다 푹 뿌렸는데 아픈 건 고사하고 냄새가 존내 나는 거야. 시골 된장 얼마나 냄새나. 돼? 근데 이제 주변에서 자꾸 안 아프지 하니까 씨발 존나 아팠거든. 근데 뭐 안 아프지 이러고 네? 막 이럴 때 기억이 나. 네? 아무튼 이게 염기야. 써놔봐. 이게 뭐라고요? 수산화이온. 그 다음 브로민화이온. 자, 그 다음에 질산이온. 자, 연이야. 질산이온 뭐야? NO3. 그래, 마이너스 몇 가? 1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황산이온. SO4. 몇 가야? 지원아 몇 가야? 마이너스 2가. 그래, 좋아. 마이너스 2가. 잠깐 치우자. 됐어요. 그 다음 황산이온 했고, 그 다음 탄산이온. 소마가 탄산이온. CO3 몇 가야? 마이너스 2가. 좋아.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난관이죠. 범서야, 아세트산이온 어떻게 써? CH3, COO 뭐야? 마이너스. 인산이온 뭐야? 이온수 인산이온. 현우야, 인산이온 뭐야? 마이너스 몇 가야? 아니야, 3가야. 빨리 써. 자, 탄산수소이온은 이렇게 쓰면 돼. 마이너스 1가야. 탄산수소이온. 자, 광안간이 증산은 MnO4 마이너스 1가. 빨리 써봐. 이거 못 쓰면 오늘 수업을 못 해.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온화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야.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나트륨이 된다 이렇게 쓰는 건데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쓴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바로 질산칼슘이야. 칼슘은 플러스 2가야. 그러면 NO3 마이너스 1가가 몇 개 있어야 되면 2개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럼 선생님 원래 이게 짜그리 해서 CaNO3 2 이렇게 쓸 수는 없어. 왜? 이게 자체가 2개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묶는 거야. 자, 다시 써봐. CA2 플러스에 NO3 마이너스 1가가 2개 있어야 되니까 CaNO3 이렇게 2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얘는 AG 플러스 I 마이너스 염화은이 대표적인 흰 색깔이 나는 앙금이에요. AG I AgCl인데 미안 나 C라고 헷갈렸다. 자, 그 다음에 요게 H 플러스 Cl 마이너스 빨리 써봐. HCl. 자, 그 다음 AG 플러스 Br 마이너스. 자, 여기만 쓸게요. 그 다음 EH 플러스 SO4 마이너스니까. 자, 그 다음 얘가 중요해. CH3COO 마이너스 플러스 H 플러스 빨리 써봐. 보통 얘를 먼저 쓰는데 그냥 얘는 이렇게 써도 돼. 자, 그 다음 CaCl2도 여기다 쓸게. Ca2 플러스 Cl 마이너스 2개. 그죠? 연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오늘 이 얘기 엄청 할 거야. 이거 모르면 오늘 수업 못해. 진짜로. 겁주는 게 아니라. 자, 그럼 AgNO3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 1가. 자, 그 다음 수산화나트륨.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수산화나트륨. 너희들 모두 다 있어. 집에 가면. 심지어 이 학원에도 있어. 화장실에 가면 있어. 뭔지 아는 사람? 비누야, 비누. 오케이? 됐죠? 이게 비누야. 보통 염기들,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염기들은 특징이 있어. 그냥 알아도. 염기들은 만지면 미끄러워. 오케이? 대표적인 누구야? 비누잖아. 왜 그런지 아는 사람? 염기가 단백질을 녹여. 니네 살 껍데기가 단백질이거든? 그 비누가 닿으면 단백질이 녹는 거야. 녹으니까 미끄럽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학교에서 혹시 화공과나 화학 관련된 과에서 산과 염기 실험할 때 교수가 갑자기 와갖고 손을 만져. 변태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와갖고 손을 만진 다음에 손이 미끄러져라. 그럼 감점이야. 왜? 염기를 만졌다는 증거야. 오케이? 염기를 만지면 미끄러워지거든. 그래갖고 진짜 교수나 조교들이 돌아다니다가 화공과 같은 데가 실험하다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조교 와갖고 너 손 펴봐. 그래갖고 이렇게 만져봐. 그럼 여기 미끌미끌하잖아. 그럼 염기를 만진 거야. 원래 시료를 만지면 안 되거든. 왜냐면 염기가 위험한 물질일 수도 있잖아, 만약.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직접적으로 만지면 감점이야. 그래서 감점을 주기도 해. 실제로 그런 일도 벌어져.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 모피 같은 애들 있지? 왜? 가죽 같은 거나 모피 같은 거 있잖아. 쉽게 말하면 엄마 모피 코트 이런 거 비누로 못 빨아. 왜 그럴까? 모피가 다 동물성 털이잖아. 그럼 이것도 비누를 묻히면 뭐할까? 다 녹아. 쉽게 말하면 섬유가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 그런 애들 뭘로 빨아야 될까? 비누로 못 빨아. 그럼 뭘로 빨아? 기름으로 빨아. 그걸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원래 이것도 극성 무극성이라고 해서 기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는 원래 기름이야. 그럼 이 기름이라는 때를 기름으로 없애야 잘 빠지는 거야. 그래서 기름통에 넣고 얘를 빤 다음에 꺼내갖고 말려.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 그 세탁소 근처에 가면 기름 냄새가 엄청나죠? 그게 왜 그러냐? 기름에다 애들을 직접 빨아서 그래. 오케이? 그런 다음에 걔를 말리는 거야. 그럼 기름은 재밌는 게 뭐냐면 휘발성이 커. 휘발성이 뭐야? 잘 날아가. 돼? 얼마나 휘발이 잘 되면 우리 니네 그거 주유소에 가서 넣는 기름 이름이 뭐야? 휘발유잖아. 그게 왜 그래? 휘발이 얼마나 잘 되면 휘발유라고 이름을 적겠어. 돼? 보통 우리가 가솔린이라고 하거든. 가솔린이라는 기름은요 휘발이 너무 잘 돼. 잘 날아가. 그래서 이름이 휘발유야. 하도 휘발이 잘 돼봐.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돼? 이거 말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 디젤. 무슨 차예요? 기름을 뽑아내면 분별중립. 기름을 처음에 뽑아내면 검은색이야. 그럼 얘를 끓여. 그럼 제일 먼저 가스가 나오고 개솔린이 나오고 디젤이 나오고 뭐 경유, 중유가 나오고 둥유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쫙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다 날라가고 나면 마지막에 찌꺼기가 나와. 이게 피지야. 이 검은색 찌꺼기에다가 이제 자갈을 섞어갖고 뭐냐면 아스팔트를 만드는 거야. 네? 그래서 아스팔트 만들 때 그 옆에 서 있으면 안 돼. 왜일까? 그거 다 기름 덩어리야. 어마어마하게 휘발이 잘 되는 물질이야. 니네 코스모로 다 들어가. 돼? 그럼 뭐가 될까? 니네 몸에 안 좋아. 그럼 선생님 아스팔트 건설하는 사람들은 안 좋, 당연히 안 좋지. 다 오래 못 살아. 돼? 그러니까 섬유, 화학 그런 공장에서 직접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암에 빨리 걸려. 오케이? 돼?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몸이 되게 안 좋은 일이다. 돼? 청소도 그래. 니네 락스 있잖아, 락스. 왜 락스 청소하잖아. 화장실 막 냄새 나서. 그 락스 좋아 안 좋아? 엄청 안 좋아. 그 냄새 니네 몸에 들어가면
니네 몸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니네 그거 알아? 니네 사발면 먹을 때 플라스틱 있잖아. 그지? 아, 왜 김치 사발면 이런 거 먹으면 여기 플라스틱 있잖아. 이거 뭐에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여기서 녹으면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 재밌는 것보다 좀 슬픈 게 현재 지금 한 2020년을 기준으로 여자애들 100명 중에 한 30명은 아무 이유가 없이 임신이 안 돼. 이유가 전혀 없어. 근데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은 다 뭐라고 추측내냐? 환경 호르몬이야 추측하고 있어. 네? 어렸을 때부터 컵라면 먹지, 사발면 먹지, 안 좋은 유해 물질에 노출돼 있지, 그죠? 그러니까 몸이 자기도 모르게 안 좋아지는 거야. 네? 그래서 최근 한 20년, 30년 동안 가장 성장한 의료 계통이 뭐냐면 바로 불임과야, 불임과. 네? 쉽게 말하면 임신이 안 돼서 찾아가는 과 있잖아. 여기가 최근 20년 동안 가장 성장세가 빠른 의료 쪽이야. 오케이? 네? 임신이 안 돼서 불임증 치료, 클리닉 이런 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님도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애가 안 생겨갖고 계속 안 생겨갖고 나중에 가서 임신 그 배양을 따로 해갖고 인큐베이터에 따로 해갖고 저 수정을 시켜갖고 그 산모에다 집어넣어갖고 아이를 했거든. 인공수영을 했거든. 네? 인공수영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인공수영은 밖에서 수영을 해서 몸에다 넣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임신이 잘 되는 건 되게 좋아. 장점인데 보통 배아라는 걸 넣어줄 때 한 개를 안 넣어줘. 실패할까봐. 최소한 그럼 2개에서 3개, 많으면 4개까지 넣어준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중에 대부분 아이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이제 쌍둥이가 많이 나와. 그래서 인공 수정하면 대부분 쌍둥이 2명 아니면 3명, 많은데 4명까지도 나와. 그러니까 이제 난리도 아닌 거지. 보통 인공 수정하면. 자, 그래서 요거 알아도, 자, 요게 뭐라고요? NaOH가 비누야, 비누. 알겠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NaNO3, Na 플러스 NO3 마이너스일까? 자, 그 다음 K 플러스 OH 마이너스. 자, 요거 뭐야? Cu2 플러스 S 마이너스일까? 황화구리. 자, 그 다음 14번 Ca2 플러스 OH 마이너스 2개. 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Ca OH2가 되는 거야. 자, 얘 뭐라고 읽어 얘들아? 수산화 뭐야? 칼슘이야. 이거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지금 여기 10명 있는데 수산화 칼슘이 뭐야? 나중에 CO2학이라는 녀석으로 나와 얘가. 얘 뭘까? 자, 빨리 써놔. 얘가 바로 누구냐면 석회수야. 자, 이 석회수는 누구랑 만나면 CO2랑 만나면 자, 석회수. 자, 그 밑에서 빨간색 써봐. CaOH2 수산화 칼슘은 CO2랑 만나면 CaCO3하고 COH2. 자, 다시 한번 요 녀석. 자, 수산화 칼슘 석회수가요. 자, 이산화탄소하고 만나면요. 외워. 탄산칼슘인데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탄산칼슘은 얘들아 앙금이야, 앙금. 대표적인.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얘가 색깔이 흰색 앙금이야. 수능에도 여러 번 나왔어. 그럼 말해봐. 석회수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흰색 앙금이 생기는데 앙금은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얘가 바로 어떻게 되냐면 써놔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져. 자,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 그러면 누구야? 이산화탄소야. 알겠죠? 자, 빨리 통째로 써봐. 수능에도 나오고 내신에도 나오고 안 나온 데가 없어. 안 나온 데가 없어. 다 나와. 무조건 나와. 아, 석회수가 이산화탄소하고 만나면 결국 뭐가 되는구나? 바로 흰색 앙금이 생기면서 뿌옇게 흐려지는구나.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탄산칼슘 Ca2 플러스 CO3 마이너스니까 마지막으로 Mg2 플러스 OH 마이너스 1가가 2개. 얘가 Mg OH2. 자, 여기 봐봐. 얘들아,
요거 수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해. 이거 뭔지 아는 사람? 뭐 니들이 먹을 일 없겠지만 아빠들은 가끔 먹어.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속 쓰릴 때 먹는 거. 이걸 뭐라고 해? 자, 이게 바로 제산제야, 제산제. 무슨 말이냐? 위산이 많이 나와서 속이 쓰릴 때 먹는 거야. 들어봤어? 겔포스라고? 겔포스 못 들어봤어? 개비콘 뭐 이런 거. 집에 TV 없어? TV 선전에 보면 개비콘이라고 막 소방관 애들이 막 들어가고 막 하얀색 뿌리잖아. 그러지 않은구나. 맞아, 그게 개비콘이야. 보통 어른들이 속이 쓰리거나 쉽게 말하면 사실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러기도 한데 속이 쓰릴 때 위산이 많이 나오면 이 산 때문에 실제로 속이 쓰려. 그럼 이 산을 죽이기 위해서 얘를 넣는 거야. 돼? 그럼 재밌는 게 있네. 선생님 이거 OH-를 내놓네요. 그럼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 염기라고 그랬지. 그죠?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 위산이라고 그랬지. 돼? 그럼 말해봐. 위에 산이 많을 때 제산제를 집어넣어. 이것도 무슨 반응이야? 이것도 중화 반응이야. 산과 염기가 만나면 무조건 중화 반응인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래서 거기다 써봐. 맨 마지막이니까 한번 써봐. 여기다 써봐. 제산제. 그러면 바로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집어넣는 거. 이것도 중화 반응이야. 그러나 중화 반응이 뭐냐? 산과 염기가 만나는 반응이 중화 반응이다. 이거야. 자, 좋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게요.